여러분, 오늘 식사하셨나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대학생들에게 절실한 건 바로 건강한 한 끼겠죠? 중앙대 학생들은 과연 어떤 밥을 먹고 있을까요? 아침형 중식으로 먹어가지고 빵과 커피. 집에 있는 그냥 라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먹긴 했거든요. 저 오늘 330 카페에서 빵버터 베이글 먹었습니다. 저 오늘 강의 있고 나서 계속 강의가 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사 먹고 왔어요. 답변을 통해 많은 학생이 집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강 이후 점심시간만 되면 정문 앞 식당가와 교내 카페는 배고픈 학생들로 북적북적한데요. 당장 다음 수업을 듣기 바쁜 대학생들에게 외식이나 간편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 드시고 계신 것 맞나요? 학생들이 답했던 라면이나 빵 등 수많은 대학생의 끼니를 책임지는 메뉴들이 사실은 우리를 고탄수화물 감옥에 가두는 주범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제공한 2022년 먹거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는 고기, 생선, 달걀류, 채소류, 과일류 등에서 섭취 부적절성을 띠었으며 인스턴트 면류,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량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인스턴트 면류와 패스트푸드 모두 고탄수화물 음식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대가 유독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상황에서 대학생 또한 불균형한 식습관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죠. 대학생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학과 자취, 같은 학생이지만 사뭇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두 학생의 하루를 따라가 봅시다. 저는 현재 에너시스템과학부 22학번에 재학 중인 김승균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타고 편도 1시간 반 거리 정도 걸리는 시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게 지금 좀 큰 저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편의점에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민병재관 1층에 카페에 있는 빵 아니면 디저트 종류를 자주 먹는 편입니다. 일과 마무리 후 귀가 전, 저녁으로 맵고 짠 마라탕을 선택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반면 자취를 하며 대부분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 1인 가구, 학생 B의 일과는 어떨까요? 네, 전 변준혁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고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취방에서 평소 쌓아두었던 컵라면으로 끼니를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점심을 먹을 시간이 많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같은 것을 한 2개 정도 사서 커피와 함께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석밥이라던가 즉석김치, 간단 계란 프라이 정도로만 조리를 해서 먹고 있고 그것마저 귀찮을 때는 또 라면을 먹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 패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학생 모두 식사 메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격과 시간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들이 되게 한정식처럼 되게 메뉴도 풍성하고 영양가도 많은 그런 것들을 사 먹을 형편이 되지가 않잖아요. 탄수화물 위주의 영양가 부족한 식사들이 주로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들인데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음식들을 찾기 힘든 분들은 그런 것도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학교에서 맛있는 거를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거를 준다고 해서 시간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애초에 다음 수업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언제 그런 거 먹어요? 학생 A가 이동하는 길에 급히 섭취했던 파니니와 식사로 택했던 마라탕 1인분, 학생 B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섭취한 신라면 작은 컵, 편의점 삼각김밥. 해당 음식들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중 에너지 적정 비율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두 학생의 식단에서 공통으로 채소와 과일류를 일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식문화는 왜 형성된 것일까요? 시간과 금전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고탄수화물 메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대학교 근처 식당가에 한정적인 업종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앙대 정문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식, 마라탕, 파스타 등의 음식은 높은 탄수화물 비율을 보이고 있죠.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직접 구매해 먹기에는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학생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소도 균형 잡혀 좋은 대안이지만 판매하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운영 시간이 짧아 기피되기도 하죠. 학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식단이 운영 시간이 짧기도 하고 또한 제공되는 메뉴 자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메뉴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로 동기들과 식사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만큼 메뉴 선택이 주변인의 기호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약간 다른 친구들의 선호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먹자고. 그래. 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너 먹고 싶은 건데? 그거. 그래. 이러한 요인들의 탓에 학생들이 대학 사회에서 건강한 식단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대신문이 직접 가정의학과 조수연 교수님을 만나 학생 A와 B의 식생활을 진단받아왔습니다. 사실 아침에 식사를 거르게 되면 아침에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뇌에 중요한 영양성분이 사실은 탄수화물인데 그게 모자라니까 이제 집중도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침에 식사를 걸음으로 인해서 이제 점심 때 너무 많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점심으로 이제 빵이 결국 샐러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야채가 전혀 없이 빵과 탄수화물과 단백질, 햄, 에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대장내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야채를 많이 먹어줬을 때 이 유익균이 많아지고 건강하니까 이런 거가 이제 잘 안 될 때 유해균이 많다 보니까 비만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마라탕 국물 자체가 뭐 기름기가 좀 많고 굉장히 매운 걸로 알아서 자극적인 걸 너무 먹어도 위에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위장장애도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서 너무 자극적인 걸 자주 먹는 건 좋지 않겠어요. 또한 학생 A는 귀가 후 야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잦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야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고탄수화물 식사가 많잖아요. 굉장히 기름지고. 그리고 이제 야식을 먹지 말고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좀 제대로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먹는 시간도 좀 땡겨지고 제대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식사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네, 아침부터 컵라면을 먹게 되면 이 컵라면도 야채는 없고 거의 그냥 탄수화물에 또 나트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비만도 되지만 나중에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야채도 없고 또 삼각김밥 자체가 이것도 짜잖아요. 사실 삼각김밥을 먹을 바에는 김밥 한 줄을 먹었으면 더 야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녁은 조금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내 건강을 챙기도록 그래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취하니까 계란 후라이보다는 고기를 조금 사다 놔서 잘라서 구워가지고 또 야채도 소량씩 파서 좀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즉석밥도 작곡으로 된 즉석밥이면 좋은 것 같고요. 고정을 많이 하는 거일수록 그 중요한 영양성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밀가루 음식은 국수나 뭐 이런 쪽이 더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그렇긴 하거든요. 고탄수화물 식품이 결국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려주거든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혈당을 탁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배가 그냥 금방 고프게 되니까 또 간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만도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야채류를, 채소류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 섬유질이 많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장 건강에 나쁘게 되고요. 채소류에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정말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좋다고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야채가 풍부하고 단백질도 적절히 어우러져서 영양분이 이제 골고루 된 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밑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밑반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좀 싸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식사를 거르거나 아니면 시간이 나면 너무 왕창 먹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기초대사량도 줄어들면서 또 체중도 잘 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제때 식사를 하려고 하고 규칙적인 식생활과 그리고 적당한 양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간 바쁘고 돈이 없다는 핑계에 밀려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식습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늦잠은 잠시 접어두고 탄수화물, 지방에 밀려 항상 뒷전이었던 단백질과 비타민에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내일도 잘 먹읍시다.